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요즘 전국도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 또한 불안정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가 나와 있어서 이 뉴스를 조금 전달하고 이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신 대표님, 오늘 뉴스 어떤 내용이죠?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 자체가 많이 불안한데 이런 와중에서도 국토부가 또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공주도로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 3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3곳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약수역 근처에 있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도심 복합개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상봉터미널 인근에 있는 중랑구 면목동이 두 번째 도심 복합개발로 선정이 됐고, 세 번째로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불광동 지역이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 이렇게 3곳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3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으로 진행하는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도심 복합개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 복합개발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들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 대표님이 도심 복합개발, 특히 이제 공공으로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공공 도심 복합개발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내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도심 복합개발, 그러니까 일반 정비사업, 개발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공도심복합개발이라고 합니다. SH나 LH가 그 토지 소유주들 땅을 모두들 매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결국은 땅을 위탁하는 겁니다. LH나 SH 위탁을 해서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한 다음에 그 개발 위탁받은 주택을 아파트로 되돌려주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사업의 주체가 SH나 LH, 그러니까 공공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 대신 이 여러 가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렇게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들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업 기간 자체가 그만큼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많겠지만, 이건 위탁 방식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진을 하니까 아마 속도면은 엄청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공공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짧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 대표님? 네,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내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사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이제 지금 시행된 지가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4년 동안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권 자체를 행사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방식이 뭐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뭐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까지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뭐 비교적 짧은 기간, 뭐 5년이라든가 아니면 6년, 7년 이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입주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빠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공공으로 진행하는 도심 복합 개발을 투자로서 본다면은 투자를 권해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안 할 거예요? 저는 이게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것이 총 사업이 진행되는 게 52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 시행 인가는 4곳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복합 개발은 우리가 도심 지역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그 대신 층수를 많이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하를 깊이 파야 되고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반 재개발보다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4군데의 사업 시행인가 받은 지역도 시공사 선정을 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탁 방식으로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담금 부분들도
결국은 분담을 조합과 그러니까 위탁자와 같이 분담해야 되고 이익도 같이 나누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 증가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좀 제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행사, 매매라든가 이런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도심 복합 개발입니다. 같은 재개발 사업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도심 복합 개발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가장 조금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마 도심 복합 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 도심 복합 개발에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또 민간에서 진행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복합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츠 회사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조합 방식으로 민간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2월부터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무조건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라서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민간이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부분, 내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진행한다면은 지금의 공공으로 진행하는 규제 사항보다는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규제도 완화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현재도 우리가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부분이 흘러가는 속도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민간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말 그대로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아닌가, 이런 장점은 분명히 공공보다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는데요.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자체가 뭐냐면은 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2월 달부터는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고 민간으로 진행하는 도심복합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년 2월 달에 이 도심개발법 시행령이 공포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발표 내용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도심복합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도 우리가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리시죠? 저는 이 공공으로 진행하는 사업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을 거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 15년, 20년, 짧으면 10년, 길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주도로 어찌됐든 간에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볼게요.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 계획을 발표를 했고, 처음 1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월 달에 번동 모아타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 번동 모아타운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24년도 1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착공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앞으로 3년만 있으면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6년 만에 모아타운 지정이 돼가지고 입주까지 6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주최하는,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뭐 국토부냐 아니면은 서울시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사업 기간 자체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 그만큼 빨리 돌아오고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큰 게 바로 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 기간 자체가
빨리 끝나는 그러한 조금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공 도심복합개발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이 벌써 4년차입니다. 4년 차인데 아직까지 어떤 거 하나 착공이 된 것도 없죠.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첫 사업이 시행되고 벌써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 사업에서는 속도면은 충분히 빨라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빠른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마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신 대표님 말씀처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속도면이 빠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도심복합개발은 어느 정도 공공일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3080 도심복합개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으로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공공 도심복합개발로 이름이 점점 바뀌어가고 이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바뀌어가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수정해가면서 바뀌어가다 보니 어느 정도 진척 기간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추진하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서울시에서 도와주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 또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 붙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고 저도 재개발 투자,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도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이런 재개발 사업은 속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꼭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들 위주로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자체가 뭐 절반은 취소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모아타운이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고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구역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취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 의지 자체는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새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대부분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자체가 뭐 중간에 취소된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심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재개발 사업이 아마도 주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전국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도 그렇고 아니면 신속통합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보다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내년에도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세 군데를 설명드리면서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투자 방향성 그리고 또 재개발 투자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들 다들 힘을 내시고 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